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 원격 수업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게 1학기 때 나가는 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119페이지를 볼 텐데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이걸 왜 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직선을 배웠는데 직선을 그리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죠? 그죠? 직선을 그리려면은 뭐 보통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면은 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자가 있어야 직선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직선을 그리는 도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직선을 그리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를 갖고 있을 때 직선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를 갖고 있을 때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점을 이렇게 두 개 이은 다음에 자를 대고서 이렇게 자를 대고서 이렇게 쭉 긋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 그냥 자를 대고서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그리는 이렇게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방법은 똑같아요. 뭐 자를 대고 그리는 건데 어떤 두 점을 있는 선분을 그린 다음에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한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서 직선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아이디어랑 같아요. 직선을 그릴 때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건데 결국에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시작은 좀 다르죠. 첫 번째 방법은 직선 중에서 두 점을 알 때,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알 때 그 두 점을 이어서 그리는 방식이고요. 그죠? 두 번째 직선을 그린 방법은 자를 이용해서 그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적당히 각도를 정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쭉 그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선을 그리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조건은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점 두 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한 점을 알고 기울어진 정도, 방향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지. 이 두 가지 방법이 결국엔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그 결정되는 조건은 최소한 조건이 두 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한 점하고 그 점이 지나는 직선의 방향을 알 때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아요. 도형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고등학교에서 직선, 원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도 그리고 식으로 표현도 하고 식을 통해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하고 뭐 기울기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그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건데 이 방정식의 의미는 그래프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는 뭐가 되죠? 그래프. 우리가 뭐 항상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의 뜻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y는 뭐 x 플러스 1 이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어요? 얘를 그릴 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축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그렸어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은 1이니까 얘는 대충 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이러한 모양의 뭐 그래프다 라고 해서 그렸죠. 그죠? 그랬을 때 얘를 도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1차 함수니까 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함수로서 점을 찍은 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면
얘를 그래프는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면은 요 함수 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0,1도 점을 만족시키고 여기 대충 있는 2,3도 이 함수 관계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 여기 있는 모든 이 수없이 많은 모든 점들은 이 함수의 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에요. 함수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그래프상에 좌표 평면상에 다 찍어 놓으면 그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함수 관계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x-y 플러스 1은 0 이라는 얘는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나요? 해는 뭐 0,1도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2,3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 이 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어떤 k, 어떻게 되죠? k, k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해들을 갖게 돼요. k는 실수고요. 그죠?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은 해가 되는데 이 점들을 다 모아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앞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그죠? 왜냐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모아서 그래프에 그려버리면 그 좌표평면 그래프로 그리면은 걔가 직선이 되니까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방정식.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가 되는 점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냈을 때 그 방정식이 직선이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 원이 되면은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해로 갖는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 찾는 문제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방정식을 우리가 방정식 모를 때 미지수를 x라고 놓듯이 이 점도 모르니까 x, y라고 두는 거예요.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점을 대신에 순서쌍이니까 p라는 점을 x, y라고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이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성질,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뭐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 보면은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x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x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y의 변화량은 델타 y. 그리스어에서 d에 해당하는 문자가 델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이 델타. 이렇게 돼요. 이 기울기가 이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a라는 점은 x1, y1, p라는 점은 x, y죠.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 m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빼기 x분의 y1 빼기 y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기울기는 두 점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순서만 맞추면 돼요. A점에서 P점을 차이를 구하는 거랑 P점에서 A점의 차이를 구하는 거 결국 같은데 순서만 x1 빼기 x로 했으면 분자도 y1 빼기 y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결국에는 식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양변에다가 x 빼기 x1을 곱해 주시면 그래서 식의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다 라는 우리가 식을 얻죠.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을 얻고 우리가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을 배우신 건데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표 평면에서 A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까 했던 내용이죠. 기울기 m은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이 식에서 이 식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지금 노란색 박스에 있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1, y1이라는 한 점이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아까 구한 것처럼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계속 수능 볼 때까지 쭉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기울기가 0인 경우 기울기가 0인 경우는 m이 0이 될 테니까 y는 y1 이렇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일단은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렇게 만약에 y축에 평행한 거 x축에 수직한 거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표현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기울기를 뭐 무한대라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건 주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x축에 수직한 직선이 되는 건데 얘는 뭐 x는 얼마 x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뭐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썼던 도형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y 빼기 3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에 빼기 1이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를 조금 더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y는 2x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아까 배웠던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방법도 자주 쓰이지만 또 바로 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요. 직선에서는. 그죠? 그 기울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상수 k는 모른다고 치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3이 주어지면은 얘를 x, y에 마이너스 1이랑 3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와야 되냐면 3이 나와야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k가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을 세울 때 어떻게 바로 풀 수도 있냐면 그냥 y는 2x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k가 얼마가 돼야 3이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k가 5가 나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y 빼기 y1는 2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다른 방법은 y는 2x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 y는 2x 쓰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적당히 끼워 맞추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x에 넣었을 때 3이 나오도록.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 너무 쉽죠. 7,4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했어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2번도 스탠다드하게 풀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y 빼기 4는 0 곱하기 x 빼기 7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x 빼기 7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y는 4.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사실 얘는 그냥 풀이 과정 없어도 답만 바로 써도 상관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 직선을 그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점이 주어지면은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걸 알면은 계산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얘는 기울기 대신에 점이 하나 더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풀면은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구해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기울기가 주어졌고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택할 때 어떻게 하냐? y 빼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식은 y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어떻게 되죠? 8에서 3, 5 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y절편만. 그죠? 근데 이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5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 2고 뒤에 y가 5 나오려면 3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해요. 얘 보시면은 똑같이 풀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하는데 3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 3 같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면은 이걸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0이 아닙니다. 그죠? 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분모가 0인 경우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값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무한대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한대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그래프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케이스예요. 뭐 여기가 3이라고 치면 3,1 뭐 여기 그 다음에 3,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에 수직한 이러한 직선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그냥 y는 3 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x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3인 애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점들 생각해보면은 x 값에 관계없이 y 값이 3이 아니라 식을 잘못 썼네요. x는 3이 되겠죠. x는 3 다시 여기가 x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3 그래서 얘도 바꿔서 y 값에 관계없이 x 값이 항상 3이라는 의미에서 x는 3이다 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x는 3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별로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 뭐 1번 같은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2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게 밑에 어디 나오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그죠? 기울기 구해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 한 점과 기울기를 알 때 직선 구하는 것처럼 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 길게 나와 있는데 뭐 별로 볼 건 없고요. 아까 했던 거 결국에는 요 내용도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정리를 굳이 하면은 두 점에서 x좌표가 서로 다르면은 기울기가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시고 기울기 구하시고 x좌표가 같을 때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x는 x1 또는 x2인데 x1이나 x2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별 내용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더 풀고 내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푸는 거는 문제 3번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나서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뭐 풀었다고 치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상에서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임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X절편이 A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0일 때 X가 A가 되는 거죠. Y가 0일 때 X가 A고 Y절편이 B다. X가 0일 때 Y는 B다.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건데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0분의 0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뭐 AB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울기 구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빼기 0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X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 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얘는 Y는 마이너스 뭐 A분의 B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분모 분자에 양변에 A를 곱해버립시다. 양변에 A를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냐면 BX를 넘기면 BX 플러스 AY는 AP 이렇게 나와요. A 곱하기 B도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변을 AB로 나누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을 얻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얘를 풀고서 이제 어떤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런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꼴.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식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x 더하기 y는 1이다.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얘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 이런 그래프를 갖는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이 주어지면 얘는 이런 형태 절편이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식을 보고서는 굳이 절편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조건은 우변은 항상 1이고 좌변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꼴일 때 이렇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결국에 하고 싶은 내용의 끝은 이런 내용이에요.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의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인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직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함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함수꼴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함수꼴로 나타내면은 얘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여기서
b가 0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물론 이 케이스는 b가 0이 아닐 때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식이 b가 0이면 ax 플러스 c는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뭐 굳이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b가 0이 아닐 때, b가 0일 때.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는 여기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울기랑 y절편이 같는, b가 0이 아닐 때는 기울기를 갖고 여기 x 중에 평행하다. 얘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가 0일 때, 그 다음에 b가 0일 때는 x는 뭐 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안 갖는 그런 직선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얘를 1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아까 썼던 내용보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를. 그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도형,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인데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4번을 볼게요. 문제 4번을 보시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을 그리시오라고 했는데 두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두 개만. 그래서 1번하고 뭘 그릴까요? 1번하고 3번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먼저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요. 1번을 그려보시면 2x-3y 플러스 6은 0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직선 그릴 때는 거의 다 표준형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y는 얘가 3y는 2x 플러스 6이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2다. 이 함수를 그린 다음에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이러한 직선이구나 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번 직선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려보죠. 얘 4x는 7이다 라고 하는 얘는 x는 4분의 7이라는 방정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7이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라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결국에는 직선이 우리가 그리려는 직선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또 점이 주어졌을 때, 점 두 개 아니면 점이랑 기울기 줬을 때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래프까지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하기는 121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 내일이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를 잘 설명하기까지 잘 생각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